전에 그 법제처장님 어디 계세요? 내가 뭐 하나 검토해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지금 현행 법률 체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각 부를 통할한다.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어요. 처청은? 처청은 거기에 당연히 못 소속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 행정.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법률을 보니까 법제처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대통령은 국무총리도 지휘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있더라고요. 총리에 관한 규정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부처는 지금 다 참석하고 또 그 외 위원회들도 참석을 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죠. 그 전에 제가 지시사항으로 청도 참석하라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렇게 했지 않았던가요? 흐지부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다 안 왔죠. 그리고 실제로 부에서 청을 실질적으로 관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립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은 따로 놀아요. 법무부는 좀 어차피 워낙 한 몸이라서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 보면 청들이 거의 따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국무회의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명확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따 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 이어서 하긴 할 텐데 결국 지휘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 이제 마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하자고 했죠. 지금 한 100개, 남아있는 게 한 100개 넘겠죠? 그래 본들 뭐 그렇게. 거기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업무 보고가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인데 제가 한 6개월쯤 후에는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여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이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그냥 뭐 하고 있지? 또 업무는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테스트로 좀 물어본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다음 6개월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각 부처 보고를 부처에서도 한번 따로 할 거죠. 그거 하시고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 업무 보고 다음 업무 보고에 좀 이렇게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권 1년이 되겠죠. 그 6개월 사이에 성과 뭐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거 일상적인 건 좀 빼고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그때에 계류된 주요 현안 중요한 일 또는 뭐 갈등이 심한 일, 잘 진행 안 되는 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일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적 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시정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올해 작년 뭐 이렇게 지적된 거 아니면 민원으로 지적된 거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면 뭐 집단 소유든 어쨌든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 특히 국회, 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상급단체에 지적된 거. 이거는 그 지적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서 처리 안 함. 종결. 이유하고 만약에 처리해야 될 일이면 처리 진행 상황. 얼마큼 됐다. 또 앞으로 얼마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안별로. 그러면 그거를 우리 총리께서 한번 쭉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저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만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우리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그거를 이건 어디서 맡았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나요? 만약에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 주체가? 기재부에서? 아, 그래요?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기본계획을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네. 그러나 그것도 개혁 방안 검토할 때 내용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재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하나만 좀 갖고 지방으로 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원래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뭐 이런 게 주요 이전 목적인데 실제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나? 왜냐 통상적인 업무는 뭐 하겠죠. 근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말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이번 업무 보고 받으실 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으로 옮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누가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해 주셨어요 저한테.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다. 근데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국민연금공단이 도대체 뭔 도움이 되냐? 그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관련된 뭐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좀 들어왔냐? 그건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내준 아이디어가 우리 저기 정책실장이 그 얘기해줬군요. 예를 들면 그 운용 자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면 다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이 되죠. 그 정책실장이 낸 아이디어인데 복지부에서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리를 다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거 앞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연금공단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그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됐어요. 정치시장님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좀 그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 가까이 간다는 것도 사실 표현이 부적절하죠. 우리는 원래 국민 속에 있는 조직이죠. 국민 그 자체죠, 사실은. 국민의 도구. 그런데 따로 놀아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잘 안 가르쳐줘요, 이상하게. 예산 공개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젠 다 예산 공개하고 있죠? 네. 세부내까지. 뭐든지 알려줘야지.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왜 주인한테 숨깁니까? 그게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복지부동 게으름의 원인이기도 하죠. 최대한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주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관련 단체, 수혜자,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접근하고 논의하고 들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그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통치나 아니면 정책의 대상으로 격화하느냐, 또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죠.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저는 사실 저한테 오는 메시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밤늦게까지 읽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어디 뭐 댓글도 좀 보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주 정말 잘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댓글 선점해가지고 메뉴에다 해놓고 그 거짓말 써놓고 막 좋아요 눌러가지고 조작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는 요건 이따 우리 총리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기 행안부 네, 예, 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예. 어쨌든 있습니다. 성과를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대표적인 포털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크로로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술적으로 좀 체크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체크해 보면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벌어집니다. 그 업무 방해 아니에요.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조작이 너무 심해요. 하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순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요. 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